의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게 뭔지 아세요? 병이 더 깊어진 겁니다. 오늘은 이 병이 정말 치료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병원으로 끌고 올 것인지에 대해 얘기할게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사랑하니까 의심한다는 말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정신질환의 신호라는 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 그럼 이 병 정말 치료될까요? 그리고 치료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할게요. 의처증, 의부증은 망상장애의 질투형이고, 망상은요, 약물 치료를 하면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전문 용어로 설명드리자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망상은 뇌에 있는 도파민 과활성으로 인한 사고장애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안정시키는 약물 치료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부증, 의처증이 있는 배우자가 치료를 받도록 설득하는 게 정말이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피해자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처증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도 상담 치료도 아닌 어떻게 이분들을 치료받도록 유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처증, 의부증 치료의 3가지 핵심 축을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인데요. 약물 치료만이 망상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런 배우자에 대한 부정 망상이 있는 경우에 항도파민계 약물, 그러니까 항정신병 약물을 아주 소량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약물 치료를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망상의 강도도 줄어들고요. 망상으로 인한 분노 폭발, 충동성도 경감되고 배우자에 대한 의심과 감시 행동의 빈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의처증은 의지나 노력, 대화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뇌 기능의 이상이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뇌 기능이 돌아와요. 우선 약물로 급한 불을 끄고 난 뒤에 의사와 꾸준히 보고 신뢰 관계 형성이 충분히 된 이후에 심리적인 개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관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교정해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고, 유년기부터 가족관계에 대한 불신, 유기 불안이 있을 만한 그런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재처리 과정을 도와드리기도 해요. 약을 먹는다고 문제 행동이 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치료 과정에서도 간헐적으로 배우자가 의심되는 행동을 보일 때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땐 상황에 따른 분노 조절 훈련, 또한 배우자와 함께 만나서 신뢰 회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해요. 3번째, 가족 치료입니다. 의처증, 의부증은 사실 배우자에 대한 치료가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문제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기간 고통받던 피해자가 먼저 무너지고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같은 증상이 생겨서 결국 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당사자를 도대체 어떻게 병원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의처증, 의부증 환자를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치료의 가장 어려운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실제 병원에서 쓰는 전략들을 공유할게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제로 가장 효과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이니까 꼭 명심하셔서 내 배우자가 의부증이 의심된다면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부증, 의처증 당사자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약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의처증 치료를 받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버리면 상대는 자존심이 상해서 치료에 대한 거부감만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실제로 오기까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보, 요즘 내가 불안하고 잠을 못 자서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배우자와 같이 얘기 들어보면 좋다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 상대 배우자는 나 때문이 아니라 네가 아파서 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병원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거는 치매 의심,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의처증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병원에 오게 하시고 의처증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사례에서도 치매 예방약 상담을 핑계로 오게 하셔서 망상 치료를 함께 진행한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 하나가 의처증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처증이 있는 분들은요, 상대방의 외도를 실제라고 믿기 때문에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처증에 대해서 치료를 받자, 이런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당신이 지금 나 때문에 겪고 있는 스트레스, 우울, 불안, 분노, 또 불면증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받자라고 접근을 하시면 이게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치료를 하면 정말 좋아지기는 하는 걸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요, 망상 강도가 낮아지고 의심 행동도 줄어들고 또 무엇보다 폭발적 분노가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부 갈등이 줄어들고 상대 배우자의 정서도 안정되고요. 관계 회복의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확보됩니다. 의처증은 위험 신호가 보이면 폭력, 감금, 감시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관계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의처증, 의부증이 왜 치료가 필요하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치료로 유도할 수 있는지를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의처증, 의부증 배우자와의 대화법, 그리고 위험 상황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